그냥 공식 같은 거죠. 싸고 빠르게 오면 그리고 좋은 품질의 상품이 오면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좋은 상품인 거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직구를 빠른 배송을 해주고 있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영식. 정지혜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출근하면서 들어도 아주 좋고요. 점심 먹고 들어도 아주 좋고 야근하면서 들어도 좋고 무엇보다도 쉬는 날 멍 때리면서 들으면 아주 좋고요. 뭐 이게 주변에서 이 멘트가 좋다, 쏙쏙 박힌다 라고 이렇게 호평을 해주셔서 더 부끄럽더라고요. 이거 돌려까는 건 아니신가. 왜냐면 그럴 리가요. 뭐 하면서 부끄럽더라고요. 하지만 이럴수록 당당하게 더 저희 당당하게. 뭐 시그니처 멘트 아니겠습니까? 해주세요. 더 당당하게. 앞으로 당당하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꼭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스타트업 대표님들에게 특히나 도움이 될 만한 플랫폼 50만 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 어디죠? 크몽입니다. 예, 맞습니다. 크몽은 너무 유명하죠. 앱 개발부터 뭐 웹사이트 제작부터 뭐 홍보 영상 제작에 로고 디자인, 사업 컨설팅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정말 프리랜서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심지어 카테고리가 700가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커버를 못하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용식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믿고 일을 맡길 만한 그렇죠. 전문가, 외부 전문가 찾는 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시간 다른 데다가 쓰지 마시고 그냥 크몽 들어오셔서 검색하시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프리랜서 전문가들의 이전 포트폴리오 그리고 그분들과 썼을 때의 고객들의 만족도 이런 것도 다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 잠 주무실 시간이 부족한데 다른 데 가서 시간이나 발품 팔지 마시고 크몽에 들어가서 검색하셔서 마음에 속 드는 전문가들을 찾으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지금은 회원가입을 하시면 무려 10만 원의 쿠폰팩을 드린다고 합니다. 예. 바로 지금이 가입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하고 뭐죠? 싶은 거는 사실 뭐 요즘 경기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현금의 중요성이 굉장히 필요한데 물론 회사가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돈이 굉장히 많게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직원을 직접 채용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성장시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직원 채용에 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처음에는 이렇게 최고의 그 성능과 효율 가진 외주 플랫폼을 통해서 이걸 좀 해소하시고 그 다음에 회사가 잘 되면 뭐 그때부터 뭐 이렇게 뽑아도 되고요. 아니면 그 수준까지 간다 하더라도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크몽을 쓰시는 게 좋다. 갑자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말씀하시죠. 예. 만약 용식님이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크몽이 있었다면 용식님은 크몽을 활용하셨을까요? 거의 뭐 인건비의 대부분 크몽에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가설이 딱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책임질 수가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크몽을 꼭 쓰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PPL 멘트 여기까지 해봤고요. 저희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가 뭔가요? 요즘 해외 직구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맞습니다. 있죠. 근데 이게 사실 뭐 1, 2년 된 트렌드가 아니고 한 7, 8년 동안 서서히 계속 성장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훅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그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만 온라인 해외 직구 구매액이 벌써 1조 6천억 원을 넘었다고. 2분기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 웬만한 그런 대형 그런 플랫폼에 낼 수 있는 거래액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거의 뭐 주류로 가기 직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풍 속에서 굉장히 잘하는 플레이어가 누구인가, 좀 앞장에 있는 그런 플레이어가 누구인가 봤을 때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뭐 요즘 워낙 광고도 많이 때리고 맞아요. 그래서 다들 한 번쯤은 영화관이라든지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이 광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누구랑 이야기를 나누냐? 아스의 훈남 기자 이성봉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뭐 간단하게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봉입니다.
네. 아 뭐야 한마디 더 하세요. 사람 겸손해야지. 한마디 더 하시죠. 예. 이성봉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 저 한마디 더 했잖아요. 좋아요. 너무 웃기네요. 네. 일단은 저희가 알리익스프레스는 정말 용승이 말한 대로 요즘 광고도 많이 나오고 이름은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거든요. 근데 막상 어떤 서비스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알리바바 그룹에서 만든 해외 직구 플랫폼이에요. 알리바바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쇼핑몰이고요. 제조업자와 소비자를 다이렉트로 연결한다 이런 컨셉으로 연결하면서 아주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플랫폼을 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아시아, 유럽, 남미 사실상 전 세계에 다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200개국의 서비스가 된다고 알리바바 쪽에선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제 실적 중에 알리바바 그룹이 중국 바깥에서 내는 실적은 거의 다 알리익스프레스로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2018년도에 진출해서 한국어 서비스를 연 거죠. 대부분 중국 셀러들이 여기 입점해서 한국에다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다른 국가도 있는데 거의 다 중국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이용자가 얼마가 되는지 그러게. 굉장히 궁금한데 좀 어느 정도 그 사이즈를 형성하고 있나요? 본격적인 마케팅은 올해부터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국내에서 행사도 크게 한번 열었었고 국내 기업들이랑 제휴도 맺었고 작년에 고객센터도 한국에 열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마동석이 광고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용자가 진짜 빠르게 늘어서 지난달 MAU만 380만이 넘었고요. 이게 작년 8월에 190만 명 정도였는데 거의 2배가 1년 만에 늘었고 3년 전에 한 100만 정도였어요. 그 한 100만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 한 1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주목할 만한 데이터 하나는 올해 4월에 신규 앱 설치가 1위를 했어요. 알리익스프레스가 68만 회로 1등을 했는데 2위가 당근마켓 58만 회. 그러니까 근데 당근마켓이 진짜 대단한 게 35개월간 1등이었거든요. 1등이었는데 알리가 4월에 잠깐이긴 하지만 4월에 이걸 넘었다. 그 정도로 이용자가 최근에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라이징 서비스네요. 스타트업은 아니고 그러네요. 지금 굉장히 무섭게 떠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만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강세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데 근데 알리가 이렇게 확 뜬 게 해외 직구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같이 떠오르는 건가요? 그렇죠. 해외 직구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중국 온라인 직구 규모가 1분기에만 6,500억 중국에서 오는 것만 그 정도였고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00% 성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주문 건수 기준으로 가장 높은 게 알리익스프레스. 이제 관세청에 따르면 점유율이 26%가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하고요. 국내 직구 시장 전체에서 1등인데 두 번째는 타오바오라는 곳인데 16%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 두 기업만 보면 43%가 넘어요. 근데 다 알리바바 그룹 계열사고, 그러니까 중국 직구 시장이 커진 건 알리바바 그룹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뭐 국내 기업들은 그 다음이 쿠팡, 그 다음에 아마존, 네이버 이런 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알리익스프레스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게 확 느껴지는데 좀 이렇게 파급력을 낼 수 있는 좀 이유가 무엇인가? 뭐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자면 좀 이용자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진입하는 이유가 좀 무엇인가요? 사실 이유는 진짜 간단한 것 같아요. 낮은 가격, 진짜 저렴하게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직구인데 배송이 빨라지고 있다. 뭐 이런 두 가지인데 뭐 이커머스 그냥 공식 같은 거죠. 싸고 빠르게 오면 그리고 좋은 품질의 상품이 오면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좋은 상품인 거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직구를 빠른 배송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이런 상품이 이 가격일 수 있나 싶은 상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100원짜리 상품 무료로 배송해주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게 100원인 게 진짜 싼 게 아니라 막 10,000원, 20,000원 해야 될 것 같은데 100원에 팔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무료로 배송해주고 과거에 해외 직군 배송을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많은 물류 업체들이랑 제휴 맺으면서 배송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성장세가 빨라지고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딱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 수가 그러니까 있지? 10,000원짜리 100원으로. 맞아. 그럼 부채 900원 누가 사? 이건 약간 성경에 나올 만한 뭐 그런 것 같은데. 예, 이거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지 그 구조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되는데 물론 이게 뭐 신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기본 구조는 오픈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상품 가격을 올리는 건데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 이렇게 싸게 올릴 수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싸게 가져온다. 그리고 뭐 수수료, 결제 수수료, 뭐 물류 관련된 비용들 이런 게 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플랫폼 입장에서 싸게 팔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건 판매 수수료를 낮춰주는 거죠. 수수료율을 낮춰주는 건데 알리익스프레스는 한 5에서 8% 정도라고 해요. 이게 입점 수수료가. 네, 그러니까 판매 수수료. 판매 수수료가. 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일반적으로 뭐 15%, 20%가 굉장히 그렇죠. 많은데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우리한테 팔아라. 굉장히 싸게 수수료를 구간을 정했다고 할 수 있고 해외 직구인데도 이 정도면 진짜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판매자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있다. 일단 우리한테 많이 파세요. 우리가 해외 판매해드릴게요. 중국 셀러들한테 이렇게 어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수수료가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몇 퍼센트의 싸움이지 이렇게 가격이 극적으로 다운되긴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상품 자체가 뭔가 싸야지만 그걸 그쵸. 이렇게 좀 사람들이 효과를 탁 느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그 상품 자체가 좀 저렴한 그런 측면도 있나요? 그렇죠. 이게 수수료만으로 이제 가격을 낮출 수는 없는데 제조사가 이제 입점해 있다. 요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가격을 낮추는데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은데 알리익스프레스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제조사가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직접 만드는 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매업자와 제조사를 합친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장만 돌리다가 직접 우리가 유통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알리 쪽에서는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낮은 가격에 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항상 뭔가 교과서를 보면 복잡한 유통 과정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걸 정말로 획기적으로 개선했네요. 정말 근데 이게 쉽진 않잖아요. 네. 정말 뭐 제조사나 아니면 뭐 농수산업자들에게 직접 파는 게 모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이게 현실화하기 어려운데 이게 어느 정도 현실화된 것 같네요. 예. 네요. 그러면은 그 외에도 혹시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 판매자가 싸게 팔 수 있는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런 이유를 또 보면 이게 중국이라서 또 가능한 것도 있죠. 이게 어쨌든 중국에서 판다는 건 굉장히 규모 경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중국은 뭐 세계 공장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전 세계 제조업의 28%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바탕으로 지금 전 세계에 상품을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수요만 있으면 점점 싸게 팔 수 있는 건데 알리익스프레스가 전 세계 이용자들이 쓰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많이 생산해서 알리로 팔면 많이 팔 수 있고 가격은 점점점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 알리익스프레스 글로벌 MAU가 4억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200국가에 4억 명이 쓰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소비자가 많은 플랫폼에 많은 걸 판다. 그래서 가격을 낮게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봐도 중국은 생산량이 어마어마한데 중국에다 팔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의 경쟁도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더 싸게 하는 상태여서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뭐 중국이 뭐 도축장이라면 뭐 알리익스프레스가 뭐 그
뭐랄까 직판장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비유를 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앞서서 뭐 이렇게 싼 제품도 얘기했지만 배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뭐 커머스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배송은 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배송도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쟁력 중에 하나인데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리지만 저렴하게 혹은 무료 배송할 수 있는 게 있고 좀 돈 더 주면 빠르게 배송할 수 있고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서 그거를 세 가지로 딱 나눌 수 있는데 이코노미, 스탠다드, 패스트 이렇게 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100원짜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00원짜리 상품을 하나 이렇게 눌러보면 7개 배송 옵션이 훅 뜨더라고요. 그중에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맨 위에 2개가 무료, 그다음에 82원짜리 배송료 이렇게. 사실은 비싼 거 아닌가요? 100원을 82원. 아마 사람이 100m 움직이는 것도 몇백 원일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지하철만 타도 몇천 원은 써야 되는데. 근데 중국에서 오는데 무료 82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코노미, 이게 사실상 무료로 거의 주는 건데 이게 차이냐오 슈퍼 이코노미 글로벌 이런 이름이 있고 알리익스프레스 세이버 쇼핑 뭐 이런 이름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무료로 주는 건데 이거는 좀 오래 걸리긴 해요. 한 달에서 2달. 네, 한 달에서 2달에 걸려서 100원짜리가 무료로 오는 거죠. 주문해놓고 이제 까먹으면 까먹어도 되는 거, 2달 뒤에 와도 상관없는 거 이런 거는 이렇게 그러다 받으면 되게 기분 좋겠네요. 그쵸? 깜짝 선물 같은 느낌. 후기를 봤는데 마치 깜짝 선물을 받은 것 같다 이런 리뷰가 있기도 했어요. 안 와도 모르겠네요. 왜냐면 까먹었기 때문에. 했나? 그리고 두 번째가 스탠다드가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배송비 구간이에요. 이거는 한 1,000원에서 4,000원 사이. 이거는 알리익스프레스 스탠다드 쇼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외 직구하면 생각하는 그 기간 뭐 한 2주에서 한 달 이 정도 사이에 오는 거고, 그다음 패스트 한 일주일 안에 받고 싶다 뭐 이런 거는 EMS, 페덱스, DHL 뭐 이런 국제 물류를 하는 회사들로 배송이 되는 게 패스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얼마예요? 그럼 패스트는? 이것도 가격이 구간이 좀 다른데 요거는 몇만 원 돼요. 네. 스탠다드가 제일 좋겠네요. 네, 스탠다드가 가장 좀 가성비가 좋다.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서두에 5일 배송, 뭐 5일 이내 배송이 있다 살짝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더 빠른 배송이 있는데 그 국내 업체들이랑 제휴해서 하는 배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건데 알리익스프레스 측이 초이스라는 서비스를 최근에 냈거든요. 초이스는 이제 저렴한 가격에 빠르게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그냥 알리 들어가면 초이스라는 태그가 달린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한해서 물류를 보면 CJ 대한통운이랑 제휴를 맺었어요. 그래서 국내 배송 5일 안에 해준다라는 거고 5일을 넘기면 2달러에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도착 보장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 5일 이 서비스에 들어가서 클릭해 보면 배송 지연이 되면 뭐 1달러를 주겠다, 2달러를 주겠다. 우리나라 돈으로만 1,300원, 뭐 1,500원 주겠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무료 배송이고 초이스란 태그가 달린 상품이나 아니면 1개월 이상 느린 배송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해외 직구인데 배송을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빠르면 진짜 일주일 안에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는 해외 직구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이제 배송으로 많이 낮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재밌네요. 대부분 스탠다드 쓰겠네요. 스탠다드가 제일 많다고 이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5일 배송 위주로 서비스를 이제 마케팅 비용으로 사실상 태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착 보장이라는 게 뭐 네이버도 하지만 제가 들은 걸로는 웬만하면 그 정도 안에 대부분 요새 물류가 대부분 돼서 이거는 그냥 돈을 태우는 거고 그 뭐 1, 2달러를 뭐 준다.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도 뭐 도착을 보장했는데 안 되면 1,000원 준다 이런 거 하는데 그 마케팅 비용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과 그 중국 사이의 관계가 좀 배송비나 기간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죠. 이게 중국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 중국 물건만 파는 건 아니지만 중국 게 많아서 그러니까 근데 무료 배송이 된다. 그다음에 아까 막 82원짜리 이런 거는
대부분 중국에서 온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냥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데 근데 아무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싸게 해도 우리가 사람이 이동해도 몇천 원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료로 오지? 이게 어떤 국제 협약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만국 우편 연합 협약 이런 게 있어요. 만국 우편 연합 협약? 네. 예. UPU라고 이게 짧게 부르면 이게 유엔 산하의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예요. 여기에 이제 192개국,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여기 소속돼 있는데 국제 우편물을 거래할 때 이 협약이 적용이 돼요. 이 협약에 따르면 중국에서 나가는 상품들은 배송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거의 무료로 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협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되나요? 조금 안에 내용을 보면 이 취지 자체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조금 후진국이나 네. 개발이 덜 된 국가의 이제 배송을 지원하는 형태예요. 좀 설명을 드리면 발송하는 국가, 배달을 보내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지 국가, 배송을 받는 국가가 있는데 배송을 이 두 국가 간의 관계를 보고 조금 더 선진국이 돈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돈을 더 내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중국 공장에서 서울시에 보낸다, 저한테 보낸다 이렇게 치면 중국 공장에서 우리나라 통관까지 오는 배송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저한테까지 오는 배송이 있는데 이게 국가가 다른 거죠. 요 비용을 조금 더 선진국이 보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금 더 먼 곳에서 오는 거는 비용을 더 들이긴 할 텐데 그래서 약간 이때는 정산 요율 국가별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1그룹부터 4그룹까지 있고 숫자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1그룹이 좀 잘 사는 나라고 4그룹이 좀 못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못 사는 나라의 운송 비용을 1그룹이 4그룹에 있는 보전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몇 그룹이죠? 우리나라는 2그룹에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2그룹에 있고 그러니까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데가 1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다음 레벨이 있고 옛날 기준 아니야? 그렇죠. 이게 네, 굉장히 완전 옛날 기준인데? 네. 많이 옛날 기준이라고 들었어요. 네. 이 협약 자체가 80년대에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서 들었고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중국이 3그룹에 있는 거예요. 아, 중국이 3그룹에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에 보내면 미국은 무조건 손해라는 거예요. 네. 계속 보존해 줘야 돼 갖고 미국은 미국 내부에서도 배송하고 보내는 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중국에서 보낸 거 우리가 보존한다? 이거는 손해인 거죠. 그럼 누가 국가에서 되는 건가? 정부에서 되는 건가? 그렇죠. 이제 우정국, 이제 우체국 간의 이제 협약이어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게 무료로 가능한 뭐 네, 그러니까 중국이 3그룹에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1그룹인 미국은 중국 때문에 손해 보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대놓고 이제 불만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LA에서 뉴욕으로 보낸다. 미국에서 끝에서 끝으로 보낸다고 해도 7에서 9달러가 든대요. 네. 근데 중국에서 뉴욕으로 보내면 3.6달러밖에 안 든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협약 때문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우정청에서는 중국 우편물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거를 직접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산 요율을 네. 너무 이제 과거의 것이니까 그렇죠. 다시 정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놓고 우리 그 협약에서 탈퇴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도 있어요. 근데 아직 그러니까 탈퇴 안 했나 보죠? 그런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그렇구나. 중국과 교역할 때마다 우리 손실 본다. 우리나라 입장도 이제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좀 다르다. 미국이랑 좀 다르고 우리는 2그룹에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배송하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 중국과 미국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는 손해 보고 있진 않다. 이런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오 이건 몰랐던 건데. 너무 그거 어떻게 재밌다. 하셨어요? 이거 뭐 뉴스에 나와 있나요? 네네 찾아보면 다 나오고요. 그래서 근데 알리바바 쪽에다가 너네 이것 때문에 무료로 배송하는 거 맞지?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대답은 또 안 해주더라고요. 네. 알리바바 대답 왜 안 해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2그룹이고 네. 중국이 3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서 손해 아니에요? 이렇게 손해인 거죠. 네 손해라고 하는데 이게
그 거리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에서 그 먼 거리를 오는 게 있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네, 멀진 않으니까. 아. 네, 우리나라 워낙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배송하는 걸 사실 퉁 한다고 치면 그 손해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엄청 재밌는데?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네. 아무래도 중국산 하면 요즘 많이 퀄리티가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좀 짝퉁 문제가 좀 있잖아요. 이게 짝퉁은 뭐 표준어니까 써도 되죠. 아 짝퉁 표준어예요? 유사 상품. 예, 예. 유사 상품. 좀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가격이 싼 것도 짝퉁이니까 좀 네. 이게 싼 것 같기도 하고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진짜 좀 문제가 네. 있나요? 예. 뭐 가품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쓰긴 하는데 음. 그러니까 아까 10,000원짜리가 100원에 판다고? 네. 이게 제대로 된 상품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진짜 제일 큰 문제인데 이게 알리익스프레스의 좀 리스크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짝품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속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게 커뮤니티나 리뷰 보면 많이 나와 있긴 해요. 뭐 샀는데 이제 제일 심각한 후기는 공구를 샀는데 그 공구 사진이 온 거예요. 공구는 안 오고 그러니까 프린팅된 그림만 온 거예요. 유튜브에서 보는 그런 건데. 네. 그게 어떤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 쓰신 분 글을 봤더니 알리는 무슨 B급, C급을 파는 게 아니라 X, Y, Z급을 판다. 막 이 정도로 막 안 좋은 화가 난 리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기 당하지 않는 법, 무사히 환불받는 법 이런 거가 막 공유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 짝퉁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어요. 미국의 무역 대표부라는 곳에서 올해 1월에 상품 위조, 저작권 침해 등으로 악명 높은 업체 결과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여러 업체들을 얘기했지만 그 안에서 알리익스프레스가 포함이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네 짝품 상품이 참 많다라고 공개적으로 미국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알리익스프레스 회사 차원에서도 사실 짝퉁 플랫폼이라 낙인 찍히는 건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자기네들도 나름의 자구책 같은 거를 좀 하고 있나요? 기술 기반으로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뭐 지식재산권 권리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뭐 한국 지식재산보호원과 파트너십 맺고 뭐 우리는 중소기업의 권리도 보호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이게 딱 무슨 말이지? 전혀 안 하다. 네. 네, 이게 뭘 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너 그래- 왜 훔쳤어라고 하니까 전 꾸준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네. 말인데 그래서 모니터링해서 너네가 발견하면 뭐 어떻게 할 건데 소비자를 위해서 뭘 보호하고 있는데 뭐 짝퉁 예를 들면 뭐 명품 플랫폼들이 많이 하는 짝퉁이거나 가품이면 우리 200% 돌려준다 뭐 이런 걸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고 알리익스프레스에 문의를 했는데 이것도 답을 안 하이 해주셨는데 왜 말 안 해주세요? 근데 아마 네. 이게 생각해 보면 이게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영역일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송되는 모든 상품을 확인할 수 일단 없고 그리고 만약에 발각됐을 때 그 셀러들을 퇴출시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아직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지 이것도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냥 뭐 지금까지 전략을 보면 셀러와 이용자를 엄청 끌어모으는데 약간 집중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브랜드 상품 좀 보면 와 브랜드 상품인데도 이렇게 싸네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짝퉁 안 사는 법 뭐 이런 내용 글들이 있는데 가격을 보고 그냥 이 정도 이하면 그냥 사지 마라. 그냥 이런 건 짝퉁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대응하는 것들도 있어요. 리뷰를 보면 샀는데 이거 짝퉁이더라. 그래서 고객센터에 얘기하니까 그냥 바로 환불해줬다. 이런 리뷰도 있긴 해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리고 있지는 않지만 소극적으로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짝퉁을 판매하면 좀 플랫폼에 책임이 있지 않나요? 그거는 좀 어떻죠? 이게 뭐 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업계 자정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일단 국제적인 분위기를 조금 보면 사례가 하나 있어요. 명품 브랜드에 대한 얘기긴 한데 저도 잘 모르는 브랜드인데 크리스찬 로부탱이라는 네네네. 브랜드. 아시나요? 예, 그럼요. 네. 네.
이게 구두로 유명한 데라고 네. 하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엄청 비싸고 엄청 불편한 구두 있어요. 아, 네. 2019년에 이 브랜드가 아마존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이 브랜드가 아마존에 대해서 우리 구두 브랜드가 있는 레드솔이라는 구두 브랜드가 있는데 아마존에서 짝퉁이 유통되고 있다. 근데 아마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유럽 사법재판소에서는 일반 소비자들은 그냥 셀러, 판매자들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아마존 보고 사는 거다. 그 플랫폼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서 구매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구매자들이 제3자가 파는지 아마존이 파는지 이런 것까지 고려하진 않는 것 같다. 그렇죠. 플랫폼을 신뢰하기 때문에 구매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아마존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판결 이후로 이제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전문가 분석도 있었고,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도 국제적으로는 이런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렇구나. 왜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은 사람들이 막 거기 가서 막 쓰레기 버리고 막 이런 그렇죠. 거 하잖아요. 그 알리익스프레스가 약간 짜가가 판치는 플랫폼이란 이미지가 하면 정말 짜가를 파시는 분들이 다 몰려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약간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좀 정서가 좀 다르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거든. 옥션이나 집마켓 초창기 때 짝퉁 많았어요? 그냥 가격이 싸다라고 하면 거의 짭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국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되게 좀 시민의 수준도 굉장히 높고 준법 정신도 빨리 올라왔죠. 엄청나게 투철한 나라이기 때문에 좀 그렇구나. 약간 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그 갑자기 국뽕차네. 어, 그럼 진짜 뭔가 궁금한데 우리나라는 그 소비 짝퉁 관리 요거 어떻게 하나요? 우리나라는 특허청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특허청 관리하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8개 주요 이커머스에서 41만 개의 짝퉁이 유통됐다고 해요. 여전히 많이 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적발은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요 어디서 많이 거래됐는지 보면 그냥 거래량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1등이 네이버고 2등 쿠팡, 3등 위메프 뭐 이렇게 있고요. 네이버에서 18만 개, 뭐 쿠팡에서 12만 개, 위메프 6만 개, 뭐 이런 순인데 법적으로 보면 이 짝퉁을 팔더라도 법적으로 어떤 플랫폼 책임을 지진 않아요. 책임을 지진 않고 이게 법 내용상 어떻게 돼 있냐면 상품 정보, 상품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거래에 관한 의무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라고 소비자한테 미리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지를 하고, 네, 고지만 하면 되고 사실상 우리는 중개만 했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알아서 해라고 미리 알리면 책임은 사실 없는 거예요. 없고 그래도 이제 플랫폼이 이건 신뢰도랑 연결되는 거라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고요. 대부분 최근에 법안이 발의되긴 했어요. 관련돼서 짝퉁을 팔면 판매자의 플랫폼 계정을 삭제한다거나 판매를 못하게 중단시킨다거나 이런 걸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이게 되더라도 짝퉁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업계분들은 하시기도. 왜냐하면 이게 법이 생기면 그거를 또 피해서 파는 분들도 교묘하게 계속 생기거든요. 뭐 상품 자체를 교묘하게 더 만들 수도 있고, 뭐 가짜 계정을 만들고 중단되면 다른 계정을 또 팔고 그럴 수도 있고, 뭐 100개를 팔면 한두 개만 짝퉁을 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 저 방금 떠오른 게 있는데 그게 직접 사입하거나 매입해서 파는 경우에는 그 짝퉁의 책임에 대한 게 그 기업에게 있고, 그러니까 중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결만 해준 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관련 사실을 이야기하면 면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네네네, 맞죠? 그렇죠. 네.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커머스 취재할 때, 그러면 최근에 명품 커머스 플랫폼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핫했죠. 그게 좀 관련 문제로 좀 공정위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짝퉁 관련된 얘기인데 이것도 사실 책임을 어떤 물은 건 아니에요. 너네 짝퉁 판매했으니 뭐 벌금 내 이런 것 아니었고요. 그냥 뭐 반란, 트렌비, 머스티
약관을 수정해라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어서 작년 말의 얘긴데 거기도 아까 고지하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고지 약관을 정해놓은 거야. 짝퉁 판매가 되더라도 책임이 없다고 약관에 미리 써놓은 거죠. 근데 이게 불공정 약관이라고 공정위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차원이기도 하고 업계 분위기 어느 정도 반영된 거다. 플랫폼이더라도 너네 책임이 좀 져야지라고 하는 거고 플랫폼에 불과해. 이거는 이제는 좀 어렵다. 네. 이제는 플랫폼도 좀 책임을 지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명품 플랫폼은 워낙 비싸고 브랜드가 되게 중요한 데지만 막 알리익스프레스에는 뭐 그런 제품들보다는 되게 뭐 브랜드랑 상관없이 막 좀 가격대 낮고 이런 거는 계속 잘 팔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직구 시장 데이터를 보니까 진짜 가격 낮은 것 위주로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직구 시장 알리익스프레스가 1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문 건수로 1등인 거거든요. 주문 건수로 1등이고 주문 금액으로 치면 2위로 내려가요. 그리고 쿠팡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 가격으로만 거래액으로만 치면 그러니까 쿠팡이 그렇게 막 단가 높은 걸 파는 커머스가 아닌데도 알리익스프레스가 워낙 싼 거 위주로 팔다 보니까 확 거래액이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낮은 단가 중심으로 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저렴하니까 너무 그냥 사볼까?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싸니까 잃어도 그렇게 손해는 아니다. 뭐 1,000원, 2,000원짜리 사기도 하고. 재미로다가. 네. 갑자기 2달 뒤에 오면은 진짜 깜짝 선물 같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냥 사는 분들이 있고 알리익스프레스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타이밍에 또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물류센터도 짓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 때 이용자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중국산 제품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팔렸잖아요. 맞아요. 뭐 샤오미뿐만 아니라 뭐 정말 소소한 그런 정말 이색 상품들, 아이디어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커머스 플랫폼에서도 중국산 제품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그럼 알리익스프레스랑 이걸 비교했을 때 그래도 알리익스프레스가 확고한 강점이 있는 건가요?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 쓰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중국의 판매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는 전 세계에 팔 수 있어. 이렇기 때문에 많이 입점해 있다는 게 일단 강점이고요. 그래서 국내를 보면 국내 커머스도 중국 상품을 팔기는 해요. 거기 특히 이제 쿠팡은 안 하는 게 없긴 한데 커머스 관련돼서는 중국 직구를 하려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이미 했어요. 2021년에 직접 공장에 직접 연결해서 상품을 수입한다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중국 셀러도 우리가 모집한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아까 이커머스에서 중요한 게 뭐 가격, 물류, 그 다음에 좋은 상품도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는 좋은 상품에 대해서 약간 신뢰도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쿠팡은 어쨌든 우리가 판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품 개발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상품을 개발해서 들여오면 더 대량 생산하고 더 싸게 만들지만 퀄리티도 자기네가 만들기 때문에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G마켓도 하고 직구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G마켓 보니까 1억 개 상품이 해외 직구가 팔고 있대요. 그래서 중국 포함해서 Q10도 지금 보니까 중국 상품을 그러니까 Q10은 큐익스프레스로 중국에 물류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Q10에서도 중국 물건을 최근에 한국에 팔고 있고 그 채널들은 이제 지금 티몬, 유메프로 지금 확대된 상태입니다. 약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같은데요. 약간 좀 뭐랄까 똑같은 중국산인데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된 거라면 분명히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당신이 뭐 과감하게 어느 정도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다면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로 약간 뭐 이런 느낌 같네요. 예. 아 재밌네요. 아 오늘 되게 이름만 들었던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알아봤는데 성묵님이 굉장히 취재를 깊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성묵님이 보시기에 그럼 알리익스프레스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나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 뭐 신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커머스들 보면 뭐 컬리 같은 경우 뭐 큐레이션 우린 잘해서 좋은 상품을 팔아 이런데도 이제 거래액이 조 단위로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알리익스프레스가 한테 필요한 거는 좀 리뷰를 잘 쌓는 것 같아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더니 괜찮은 제품을 저렴하게 샀다라는 이미지가 좀 생겨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아직 부정적인 리뷰도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불신을 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고객센터를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고객센터 수준이 전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쿠팡과 컬리가 많이 높였다고 생각하는데 웬만한 건 다 그냥 문제 있으면 환불해주고 교환해주고 이런 퀄리티이기 때문에 알리익스프레스도 그 정도 따라와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직구 시장이 커진다는 거야.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저가 중심의 상품 시장도 이제 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쟁사가 최근에 들어왔더라고. 테무라고. 아, 네네. 핀더더에서 운영하는 해외 직구 플랫폼인데 이게 지난달에 국내 서비스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시작했어요. 이게 핀더더가 굉장히 무서운 기업이더라고요. 전 세계 구매자 수로 보면 알리바바 그룹 전체보다 더 높고 굉장히 이제 무서운 회사인데 여기가 지금 알리바바 그룹과 국내에서 좀 경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경쟁에서 알리익스프레스가 어느 정도 할지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테무는 커머스 대표님들 만나면 또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네,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사실 직구 시장 하면 우리나라에서 좀 소화할 수 없는 상품을 좀 구매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좀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알리익스프레스는 분명 이런 니즈도 충족시켜 주지만 확실히 이제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뭐랄까 새로운 영역을 좀 만들거나 아니면 뭐 좀 그와 비슷한 사업자와 이제 경쟁하는 뭐 이런 게 좀 느껴지네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네. 잘 들었고 그럼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나라 커머스 업계를 굉장히 많이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도 좀 보시나요? 그런 것도 이제 커머스 하시는 분들한테 몇 가지 물어봤는데 뭐 알리익스프레스 들어오고 테무도 들어오는데 국내에서 커머스 하는 이제 플랫폼이든 셀러분들이든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냐라고 물어봤는데 아직까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하긴 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국내 커머스 시장이 너무 고도화됐고 국내에서 경쟁도 너무 치열하다. 그래서 해외 직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지금 잡아가고 있지만 국내에서 대다수 구매하는 것들의 퀄리티, 서비스랑 비교하면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네, 그래서 당장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현지화되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네. 뭐 하기가 좀 요즘 워낙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고금리 이슈가 있어서 되게 저가에 대한 수요가 뭐 갑자기 좀 늘어나는 맞아요. 것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뎁스 있게 취재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도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는 인사드리고자 하고요. 앞으로도 아스쇼는 더 재밌는 주제, 더 흥미로운 주제, 알리익스프레스 이번 주제만큼이나 그런 훌륭한 주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크몽 사랑해 주시고요. 아스쇼 사랑해 주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